스튜디오의 특징과 배경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드레스 고르러 가서 저거 예쁘다, 내 취향이다, 저거 화려하고 좋아 하면 그냥 셀렉을 했어. 물론 그렇게 막 안 예쁜 건 아닌데 뭐랄까 묘하게 촌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달까? 오늘은 웨딩 사진 예쁘게 찍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웨딩 사진 몇백만 원은 되게 우습게 드는 비용이잖아. 평생 단 한 번뿐인 순간이니까 기왕이면 인생샷 제대로 남기는 게 좋겠지. 그리고 웨딩 촬영은 두 번 할 게 절대 못 돼. 비용도 비용이지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거든. 사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웨딩 촬영을 2번을 해봤어. 첫 촬영이 너무 망해가지고 결국엔 재촬영까지 했거든. 근데 두 번째 촬영 때는 사진이 진짜 예쁘게 너무 잘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어느 정도로 사진이 망쳤었냐면 혹시 작년에 망친 웨딩 사진 스레드녀 봤어? 그거 나야. 내가 그렇게 망쳐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스레드에 올린 적이 있었거든. 근데 두 번째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두 번째 사진을 찍을 때 했었던 팁들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직접 2번이나 찍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웨딩 사진 예쁘게 찍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줄게. 결혼을 앞둔 친구들에게 꼭 공유를 해줘. 자, 먼저 웨딩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할 거야. 그리고 대부분 사진 찍어본 사람들은 작가가 다 알아서 해줘. 너는 그냥 가서 작가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하거든. 아니야. 작가가 해주는 건 사진 속에 우리의 미소나 모습들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앞에서 까르르 해주거나 웃을 수 있는 재롱 같은 걸 막 작가님들이 떨어주셔. 우리가 편안해지라고, 분위기가 풀어지라고. 포즈를 예쁘게 잘 잡아준다거나 사진을 찍어주시려고 하거나 우리의 예쁜 모습을 최대한 담아주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거나 내가 원하는 취향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추구미를 몰라. 그래서 무조건 작가님이 전부 알아서 예쁘게 찍어주겠지? 라고 착각을 하고 가잖아? 그러면 나처럼 사진을 망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 게다가 작가님들마다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선호하는 스타일과 작가님이 원하고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면 더욱더 망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준비 자체를 먼저 잘 해가야 돼. 사실 나는 첫 촬영 때는 준비를 아예 안 해갔거든? 다들 그냥 작가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첫 촬영을 내가 망쳐봤잖아? 그래서 두 번째 촬영 때는 내가 이를 갈고 준비를 했어. 그리고 나는 진짜 두 번째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 근데 내가 비교샷 올려줄 건데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야. 자, 그래서 웨딩 사진을 잘 찍는 필수 팁을 먼저 알려줄게. 자, 웨딩 사진 잘 찍는 필수 팁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사진 컷을 PPT로 만들어 가는 거야. PPT로 만든 다음에 프린트물로 뽑아서 작가님한테 갖다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러 가면 작가님하고 미팅을 할 시간이 있어. 사전 미팅을. 이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컷, 원하는 포즈, 원하는 배경 등을 작가님한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프린트를 가져다 드리는 게 제일 좋아. 프린트를 가져다 드리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프린트를 그대로 작가님 계속 확인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시거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나 같은 경우는 작가님 저는 이 배경에요, 이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이 포즈를 할 거니까 이 포즈와 이 배경이 나올 때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 작가님이 신부님 굉장히 까다로우시네요 라고는 했지만 작가님이 정말 정확히 짚어서 사진을 찍어주셨고 그렇게 정확히 확실하게 찍어주니까 내가 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 물론 나는 첫 번째 스튜디오, 두 번째 스튜디오가 동일해. 나는 사진을 망치긴 했지만 스튜디오에 문제가 없었고 사진의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스튜디오를 선택을 했거든. 근데 두 번째 때는 정말 같은 스튜디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요구한 바가 들어가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튜디오 배경을 좀 미리 체크를 하는 게 좋아. 웨딩 촬영은 스튜디오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촬영 드레스를 고르거든. 근데 이때 배경을 미리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따 뒤에서도 얘기할 거겠지만 드레스랑도 상관이 많이 있어. 자, 그리고 대부분의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다양한 배경을 제공을 해. 하지만 모두가 촬영하기는 어려워. 보통 스튜디오에 가면 세 팀에서 한 네 팀 정도의 신부님들이 로테이션처럼 계속 촬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세 팀에서 네 팀이 돌다 보면 어느 팀은 어떤 컷에서 지연이 돼가지고 내가 그 컷을 못 찍는 케이스가 좀 생겨.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경이 있다면 작가님 저는 이 배경에서 꼭 이렇게 찍고 싶어요 라고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지 작가님이 중간에 비는 시간을 가서 그 배경에서 촬영을 해주실 수가 있어. 나는 첫 번째 때 배경에서 다른 신부들이 찍었던 컷을 전혀 못 찍었거든? 그러니까 배경 자체를 찍은 적이 없었는데 두 번째 컷에서 이게 너무 한이 맺혀갖고 내가 원하는 배경을 작가님한테 모두 요구했고 중간중간에 틈이 날 때마다 그 배경에 가서 작가님이 촬영을 해주셨었어. 자, 세 번째는 촬영 중간중간에 컷을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부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촬영 중간에 컷을 확인시켜 주시는 작가님도 있고 아예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촬영 때 작가님이 딱 한 번 컷 확인을 해줬는데 그게 딱 첫 컷 때였어. 난 첫 컷 때 사진이 잘 나와서 계속 무리 없이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한 컷이 지나갈 때마다 중간중간 찍은 사진을 꼭 확인해야 돼. 그래야 드레스나 헤어, 포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만약에 드레스 헤어 포즈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끝나고 발견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 사진을 망쳤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리 내가 정신이 없어도 작가님 저 사진 한번 확인할게요 하고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아. 네 번째는 보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야. 외모, 몸매, 배경 이런 건 대부분 보정이 돼. 근데 구도는 절대 보정이 어려워.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기보다 보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구도는 작가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게 보정을 하면 픽셀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 그래서 구도를 진짜 잘 잡는 게 중요해. 나는 첫 번째 사진이 이 구도 때문에 망했었거든. 그래서 이 구도 진짜 중요하니까 내가 앞에 말했던 중간중간 컷 확인하기 정말 잘해야 되고, 구도 확인하는 거 진짜 잘해야 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가족이 찍어주는 사진, 친구, 지인, 이모가 찍어주는 사진 믿지 말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모랑 가족, 친구, 지인들이 생각보다 사진을 잘 찍는 케이스가 많아. 나는 우리 헬퍼 이모님이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신 거야. 난 뭐 작가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사진을 쉬는 시간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볼 때 사진이 너무 예쁘니까, 아, 난 작가님도 나를 이렇게 찍어주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중간 컷을 확인을 또 안 했어. 근데 웬걸? 차후에 셀렉을 하고 보니까 이모 사진이 훨씬 잘 나온 거야. 이모 사진이 훨씬 내가 원하는 취향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모 사진을 보고 너무 기뻤지만 셀렉 후 개빡쳤었다. 그래서 지인들이 중간에 찍어주는 사진만 믿고 중간에 컷 확인 안 하면 사진을 망칠 수가 있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드레스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드레스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튜디오를 고르면 그 다음에 촬영 드레스를 셀렉을 하러 가.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드레스 예쁜 것만 선택을 한 거야. 내가 어떤 스튜디오에서 이 스튜디오의 특징과 배경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드레스 고르러 가서 저거 예쁘다, 내 취향이다, 저거 화려하고 좋아 하면 그냥 셀렉을 했어. 그래서 실제로 첫 촬영 때 나는 비즈 드레스랑 막 레이스 드레스를 입었거든. 근데 내가 찍은 스튜디오는 배경이 푸릇푸릇하고 심플한 그런 배경이어서 이게 조금 튀는 거야. 물론 그렇게 막 안 예쁜 건 아닌데, 뭐랄까 묘하게 촌스러운 느낌 좀 있었달까? 그래서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내가 원래 첫 촬영 때 입어야 하는 드레스를 입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부득이하게 실크 드레스, 다른 드레스를 입었는데 생각보다 실크 드레스를 선택한 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어. 왜냐면 내가 갔던 스튜디오와 실크 드레스가 너무 찰떡인 거야. 이 배경과 드레스가. 그래서 촬영 스튜디오를 골랐으면 그 촬영 스튜디오의 컷들을 보고서 어떤 드레스가 가장 예쁠 것 같은지를 좀 골라보는 게 중요해. 드레스 매칭을 좀 해봐. 그러니까 나는 촬영을 하기 전에 드레스를 또 다시 셀렉을 하고 셀렉한 드레스 사진을 눕기를 따서 배경에 합성을 했어. 그리고 이게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직접 결과로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세요라고 더 자세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어. 이게 생각보다 내 머리로 상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 보다 내 눈앞으로 이렇게 눕기딴 합성의 결과물을 봤을 때 훨씬 더 선택이 쉬워져. 그러니까 상상 말고 직접 결과물을 확인하는 거, 이게 진짜로 중요해. 그리고 일곱 번째의 경우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추구미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첫 촬영 때 이제 대부분 신부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부의 기본은 앞머리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막 풍성한 웨이브, 이거를 웨딩 촬영 때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내가 첫 촬영 때 진짜 그냥 신부의 기본 디폴트 값을 들고 갔어. 근데 사진이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촬영 때는 나는 약간 시스루뱅에다가 포니테일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고 웨이브도 거의 풀린 듯한 웨이브가 진짜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메이크업도 첫 촬영 때랑 다르게 좀 약간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을 했어. 그리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야. 그래서 다들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앞머리 있는 웨딩 사진이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괜찮게 잘 나왔어. 그래서 내가 잘 어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후회가 없어. 왜냐면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지 남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여덟 번째는 좋은 스튜디오를 고르는 팁인데, 근데 내가 촬영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웨딩 스튜디오 어디가 제일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건 사실 취향의 차이거든? 내가 어떤 취향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스튜디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조금 잘 고르는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스튜디오를 선택할 때 보통은 촬영 후기를 많이 볼 거야. 뭐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뭐 촬영했는데 사진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이런 후기들을 많이 볼 텐데, 사실 이런 후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촬영 후기를 블로그에 잘 써주거나 결혼 카페에 잘 써주면 서비스 액자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촬영 후기 굉장히 좋게 써주거든. 그리고 촬영 후기를 잘 써줄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나는 촬영장에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거든. 작가님이 나를 위해서 6시간, 7시간 동안 나를 막 우르르 깎아내주고 아우 예뻐요 신부님 이래주고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해줬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좋아. 죄송해서라도 후기를 잘 쓰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날 나는 공주놀이 하다 왔기 때문에 이미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후기가 되게 잘 써져. 근데 문제는 셀렉이야. 이렇게 촬영 후기가 너무 좋았다가 셀렉 후기가 망쳐진 경우가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나거든. 나는 작가님이 촬영할 때 진짜 너무 좋았어. 잘해줬고 열심히 해주셨어. 인정해. 근데 셀렉하고 나서
아, 내가 뭘 하고 왔지? 라는 후회를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촬영 후기보다는 사진 셀렉 후기를 찾아보는 게 좋아. 사진 촬영 후에 직접 사진을 셀렉하는 과정에서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뭐가 문제였다 아니었다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만족도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확실한 만족도를 보려면 사진 촬영 후기보다는 사진 셀렉 후기를 확인을 해봐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평생 남을 웨딩 사진을 좀 예쁘게 찍으면 더 좋잖아? 오늘 내가 알려준 이 팁들은 실제로 내가 두 번째 촬영 때 썼던 팁들이고, 그리고 정말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거든? 나 진짜 두 번째 촬영한 거 후회가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예쁘게 나와서 내 인생 사진이 됐어. 내 사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두 번째 촬영 너무 잘했다, 너무 예쁘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사실 나는 첫 번째 촬영 때는 예비 신랑하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 첫 촬영이니까 즐겁잖아? 두 번째 촬영 때는 우리가 사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 근데 촬영 때 얼굴이 굳거나 서로 싸우면 안 돼. 그래서 다들 막 이래. 촬영 전에 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촬영 당일날 서로 예민해 있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촬영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월차 내고 막 연차 써야 되고 막 이래야 되거든? 우리야 시간이 프리하고 내가 나는 소비자인데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평생 끌고 가야 되냐 싫다라고 우겨서 재촬영을 했는데 힘들었겠지. 6, 7시간 구두 신고 서 있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게.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8가지들을 이렇게 잘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사진만큼은 그날의 분위기와 다르게 너무 완벽하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사진이 나오고 나니까 예비신랑이 두 번째 사진 때 너무 힘들고 예민했는데 사진 찍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 웨딩 사진을 찍을 예정이라면 혹은 웨딩 사진을 찍을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서로 같이 보면서 서로 예쁜 웨딩 사진 찍어. 그리고 오늘 알려준 팁들이 너의 웨딩 사진도 인생샷이 될 수 있는 팁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팁들 정말 유용하니까 꼭 한번 써봐.